어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죠. 연방준비제도의 전례 없는 긴축 정책에도 물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가는 길도 더 멀어졌고요.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비자 물가 시장의 예상은 2.9%. 네. 그렇지만 열어보니까 3.1%였습니다.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는 겁니까? 자,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렇죠. 가게가 소비를 못 해요. 예. 이게 말 그대로 경기가 악화되는 거죠. 예. 경기가 악화되니까 물가가 잡히는 이게 통화 정책인데 금리를 아무리 인상해도 경기가 악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있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가가 안 잡히는 것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이 더 예의주시됩니다. 예. 3.9%.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가 급등락이 심하니까 예. 이 두 가지를 뺀 근원 물가가 잡혀야 말 그대로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해야 물가가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아직 2%대의 숫자를 보려면 한참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지표가 발표됐고 그래서 이른바 물가 쇼크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은 저 목표가 물가 2%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 정도 그런 지표가 나와야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어떤 지표를 좀 봐야 네. 물가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잡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근원 물가 자체가 잡혀야 됩니다. 근원 물가. 근데 근원 물가가 잡히려면 예.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됩니다. 예. 근데 서비스업 물가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 예. 법률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유통 서비스, 예. 교육 서비스 이런 서비스업의 가격을 결정짓는 게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뭐 사람이니까 인건비겠죠.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잡혀야 예. 서비스업의 물가가 잡힐 것이다라고 가정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지표는 임금 상승률 그 자체인데요. 예. 이 고용 시장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지고 4.5%로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돼서 3%대 정도를 보인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2%대의 물가에 가까워지겠구나. 예. 이렇게 가늠하실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미국이 비상인데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위기 이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게 문제고 네. 해결 방법은 있는 겁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이제 부동산 시장 하면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생각하시는데 예. 그건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별도로 있죠. 이 상업용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오피스나 상가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금리의 역습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의 공실률이 미국의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19.6%로 역대 최고치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비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고금리 역습을 받은 거고 예. 그러면 이 사무실 공실률이 높은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럼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고금리에 따른 역습이었으니까 금리를 고금리를 낮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고려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의 사태가 네.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미칩니다. 자, 예. 그것을 좀 정리해 드린다면 예.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예. 이 연준에서 고려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 하나가 물가 안정, 물가. 두 번째가 경기 안정, 예. 세 번째가 바로 금융 안정입니다. 예. 근데 이 금융 안정 면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이 부실합니다. 그러면 그게 금융 부실로도 연결돼서 그렇죠. 금융 위기가 올 수 있죠. 예. 이걸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예. 이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대부분 지역 중소은행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의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기여도가 작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 있고요. 중소 지역은행의 부실 문제로 야기될 수 있지만 예. 이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만큼의 위협은 아니다. 예. 근데 연준은 현재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말 그대로 금융 위기가 온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업용 부동산 상황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이지
금융위기까지 여기는 영향을 오지 받는 건 않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우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 역시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좀 네.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비상경제장관 회의이니만큼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PF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야겠죠. 예. 그러려면 냉각된 이 시장을 회복시켜야 될 텐데 그래서 그 대책으로 일기 신도시, 이 선도지구를 조기 공모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이 부동산 시장의 냉각된 그 분위기를 좀 회복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